맛이 간 것처럼 보이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 특히 지난 금요일날 터진 대지발정제 논란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어제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세탁기, 설거지, 대지발정제 등 TV 출연이나 토론에서 이 잦은 설화와 구설수에 올라서 도대체 대선 전략이 무엇인가, 노이즈 마케팅인가,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확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을 거치고 내주에 접어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지지율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쿠키뉴스와 조원 CNI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3.9를 기록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같은 기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11.7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됐죠. 2개. 자, 이 조사에서 홍 후보는 각기 조사 기간에 자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데일리안하고 RN서치가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4.6%가 오른 14.8%를 기록했고요. 이는 홍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의미합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숫자가 다르기는 해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회사에, 그 회사의 주간 여론조사 어떤 발표 내용보다 홍 후보가 이번 주의 내용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진 부분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가 온갖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지층의 표가 홍 후보한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즉, 안 후보와 홍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에서 보수층이 양쪽에 다 나눠졌는데요. 이 부분이 제로섬이라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가장 높게 나온 데일리안 오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요, 문 후보는 46.0에서 44.3으로 지난주보다 1.7% 줄었습니다. 안철수는 31.3에서 26.1로 5.2%가 줄었고요. 홍 후보는 4.6%가 오른 10.2에서 14.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3.9에서 4.6, 유승민 후보도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 있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3.5에서 4.3이 되었습니다. 안 후보는 최근에 모든 조사에서 대부분 다 하락세이고, 2주 전에 제가 이야기한 4월 11일 일간 조사에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상승 요인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주말 TV 토론에서 일요일날 있었던 네거티브전을 벌였던 부분이 안 후보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며, 문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에 있어서 워낙 나올 만큼 지금 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이는 양상입니다. 홍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은 보수에서 이탈했던 이 표들이 TV 토론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문재인 지지자나 심상정 지지자가 바라봤을 때는 홍 후보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고, 한마디로 개그를 하느냐 내지는 그냥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데 치중하고 있느냐라고 보이겠지만은, 보수 의식이 강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내용을 홍 후보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 면밀하게 자신의 타깃층을 겨냥한,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한 토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수 지지층, 그것도 강경한 보수 지지층,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표들이 한 2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도 지금 결집을 못 해내고 있는데, 홍 후보는 일단 목표가 1차적으로는 그 20%를 결집해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홍 후보가 그런 20%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한때 흔들리던 보수층들이 홍 후보한테 지금 집 나간 보수가 삼토끼가 되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집토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결국 홍 후보 지지 변화와 연동되어서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찍문이 홍찍홍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갤럽의 그 여론조사, 주간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홍준표 후보가 TK에서 3월 5주차,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8일부터 30일에는 14%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난 주말 발표된 4월 3주차에서는 26%로 이렇게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2배가 올랐죠. 그래서 TK 지역은 홍이 26, 문이 24, 안이 23 정도로 3강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구의 그 이 지역방송 TBC가 지난 4월 23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이 31.8%를 기록해서 여론조사 실시 이후 처음으로 TK에서 문을 22.8이었는데 5차 범위에서 앞섰고, 안철수는 24.9를 기록했습니다. TK 지역에서의 대선 후보 지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형태로, 즉 TK가 최초로 자기 지역의 후보가 제대로 없는, 유승민 후보가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TK에서 환영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TK 지역은 안철수로 갔다가 잠깐 유승민으로 갔다가 문재인 갔다가 홍준표로 갔다가 표류하고 있는데요. 무응답, 누구를 지지하느냐 할 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을 한 비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TK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를 기록하면서 그 변동성도 전국에서 제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적을 갖다가 어떻게 될 거냐 해보면요. 제 생각으로서는 TK에서 홍준표 후보로 표의 집중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PK 지역에서도 홍준표 후보로의 지지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지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10% 후반 내지 20% 초반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하기에 따라서 안 후보와 골든 크로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그건 안 후보로의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었고, 바른정당의 안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유승민 후보를 흔드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홍과 유의 두 사람의 지지율 합계는 데일리안 조사에 의하면 19.4, 근 2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표들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근데 앞으로 돌아올 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30까지는 둘이 합쳐서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가 지금 자기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제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놓쳤다. 과감하게 후보 외에는 모든 것을 던졌어야 된다. 그때 보수 진영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네이버나 각종 포탈 등 인터넷상에서 검색어에서 나타나는 후보들의 검색어 빈도 부분에서요, 네이버의 정치 뉴스 5,423건을 분석한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홍 후보가 안 후보보다 검색어 이슈에서, 그걸 레빗 트렌드 키워드 점유율이라고 하는데요. 홍 후보가 11.4, 아니 11.3을 기록하면서 홍 후보에 대한 검색어 비중이 능가했다는 겁니다. 25일,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검색어 빈도 조사인데요. 홍 후보의 이 검색어 빈도 상승세는 빅5 키워드 중에서 가장 컸다는 겁니다. 25일 오후에 어제 안 후보는 아마 TV 토론 때문에 일정을 비워두었던 것 같고요. 홍 후보는 활발하게 재앙 경우에나 청년 창업자 간담회 등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25일 단일화 이슈까지도 떠오르면서 홍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이 보수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홍이 검색어상 나타난 이 빈도가 안 후보를 이렇게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는 잊혀지는 것이 가장 서러운 것이지, 시끄럽든 말든 이렇게 항상 충돌을 하면서 화제거리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그 타깃층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표에 도움이 된다라는 현대 이 선거의 한마디로 해형적인 모습을 홍 후보가 잘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것은 트럼프 또한 그렇게 타깃층에 목표를 두고 선택과 집중하는 선거 방식을 했던 부분과 유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힐러리가 훨씬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은 트럼프는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한 8개 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중에 6개나 5개만 먹으면 내가 이긴다 생각을 하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돌았습니다. 그 결과 그 주에 상당수를 트럼프가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 대선을 득표에서는 한 200~300만 표가 뒤지고도 결국은 선거인단 수에서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홍 후보가 본인의 득표율을 높이는 것이 본인에도 좋고, 지더라도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보수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보수 진영을 대표한 주자로 나서서 박근혜 탄핵 구속 이후에 보수를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홍 후보가 대형적인 이슈만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홍 후보는 이제는 한 20까지 올라갈 때 홍 후보가 지금 자신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런 선거 전략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요, 홍 후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계속 기존의 보수들이 잘못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답습을 하면서 재벌 욕하지 마라, 누가 기업 지배하든 세금만 잘 내면 된다, 그리고 노조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건 홍 후보가 한마디로 소수의 층들의 열렬한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 나라를 앞으로 끌어갈 개혁되어진 보수로서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을 만들어가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홍 후보 개인으로서는 이 어려운 대선에서 해볼 만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 한국의 보수가 다시 재건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문제의 핵심은 정경유착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경유착이었고, 가장 진보적인 척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조차도 재벌의 앞잡이 정권에 불과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수가 민주주의를
법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양극화 속에서 소멸되어가는 계층을 어떻게 떠받칠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홍 후보가 박근혜나 이명박 보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후보 스스로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흑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입신양명한 자수성가형 인물로서요. 지금 이 나라의 미래의 방향을 도덕성이나 정경유착이나 불법과 관계없이 세금만 잘 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대형적 이슈로 선거를 끌고 갔으면 안 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안보 때문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이 때문에 지역 때문에 일정하게 홍 후보 지지율은 모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행태,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않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딸딸 긁어서 강경 보수 표들만 모아서 국민들과는 괴리되는 그런 행태들을 연장해가는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하는 식으로 죽음이 뻔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번 대선에 20%만 받고 앞으로 20, 30년을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새로운 비전을 자유한국당이나 홍 후보가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지금 상승세의 한계는 20%에서 머물 겁니다.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환상에 빠져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지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고 뼈 아프겠지만은 정말로 지더라도 안철수를 추월해서 문재인 근처까지 가서 위협하면서 국민들 다수가 그래도 보수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보수정당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 내지는 마지막에 안철수는 거의 괴멸되고 문재인과 한번 5차 범위 안에서 붙어 볼 만한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이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바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과감한 기득권, 한국의 기득상류층의 폐해, 정경유착, 부패, 그리고 슈퍼자본주의와 같은 한마디로 정치를 주무르는 기득권의 행태에 대해서 홍 후보 스스로가 과감하게 척결하겠다고 칼자루를 뽑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재벌들은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렸는데 의하여 자유한국당이나 한국의 이 보수는 그렇게 그들에게 미련을 가집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에 돈 줍니까? 안 줄 겁니다. 안 될 집구석에 왜 돈 줍니까? 될 만한 집구석에 지금 갖다 줬겠죠. 정신 좀 차립시다.